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그룹 인도법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 성장의 필수적 요소가 되는 것과 소그룹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그룹에 대한 열정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소그룹 인도법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와 또한 5가지 소그룹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그룹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에는 화면과 같이 2가지가 핵심적으로 필요한데 바로 제자 삼음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 2가지를 통해서 교회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제자 삼음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통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를 할 때 군인들이 약 100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100만 명 모든 사람들이 다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사람들이거나 모두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체력들을 가지고 있다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없고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도 오히려 소수이지만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이 있는 그 부대가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참된 제자들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참된 제자들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데 소그룹을 통한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 세부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저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되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말씀을 듣는 것과 소그룹으로 모여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약 10년 동안 성장하는 175개 교회의 데이터를 가지고 10가지의 공통된 원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원리는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뛰어난 교회가 성장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평신도를 동역화하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했으며, 세 번째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교회, 다음으로는 체계적으로 전도하는 교회, 다섯 번째 양육이 활성화된 교회, 여섯 번째 사역이 전문화된 교회, 일곱 번째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여덟 번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아홉 번째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분립개척을 통해 재생산하는 교회가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밝혀냈습니다. 이 10가지를 보게 되었을 때 소그룹의 중요성은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특징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융통성부터 모험적인 특징까지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은
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임의 시간, 모임의 순서들을 구성원들끼리의 합의하에 바꿀 수 있어서 참석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전사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모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한 분이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연락해서 최대한 모두가 가능한 시간에 옮겨서 진행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늦은 밤에라도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누구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카페에서와 같은 장소에서도 모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켤 수 있는 곳이라면은 모든 장소가 모임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수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이지 않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소그룹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자격이 있어야, 까다로운 자격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그룹의 모임은 인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그룹은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모험적이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원들끼리 모이게 되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갈등과 염려와 부딪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염려와 부딪힘을 통해서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서 본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해 가면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그룹이 교회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이유와 소그룹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소그룹을 실제적으로 인도할 때 필요한 준비와 또한 인도 방법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